그리고 주역의 기본 원리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늘, 땅, 물, 산, 연못, 바람, 우레, 여기 8가지죠. 자연현상이 8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만 대표적인 자연현상 8가지, 이걸 갖다가 8궤로 설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8궤를 88이 64죠. 예, 8궤를 아래 위로 상하로 중첩시키면 64가 되죠. 그래서 64개, 주역의 궤가 64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64개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고 앞날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주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주역의 8개는 모양을 많이 보셨죠? 이거는 짝대기, 제가 짝대기가 아니고 이게 효라고 그러는데, 효자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, 긴 거는 양효라 그러고 짧은 건 음효라 그럽니다. 그래서 긴 게 3개 있는 게 건괴입니다.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천, 그죠? 괴 이름은 그래서 건괴라고 그래서 연못을 상징하는 게 태괴, 불을 상징하는 리괴, 그 다음에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, 그 다음에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, 물을 상징하는 감괴, 산을 상징하는 간, 땅을 상징하는 공, 이 8가지 건태리진, 송감, 간, 곤.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. 이게 어렵습니다. 저도 이게 조금 한동안 주역책을 안 보다 보면 헷갈립니다. 이게 저게 무슨 괴지 하는 그런 게 쉽게 잘 안 와닿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. 이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8개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. 태극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그려보셨잖아요. 그죠? 태극 중앙에 태극이 있고, 그 다음에 건리감곤,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3개, 짝대기 3개 그리고 4개, 5개, 6개 이렇게 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, 선생님? 3, 4, 5, 6 건리감곤. 그래서 긴 짝대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고, 그 다음에 불, 가운데가 짧은 게 2개 있죠. 이괴,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감괴, 땅을 상징하는 건리감곤, 근공감이. 요거는 뭐 다 많이 하셨을 테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. 문제는 이제 나머지 4개죠. 태진송간. 이게 이제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눈을 들어서 위로 보면은 하늘을 볼 수 있지만은 제 뒤로 보이는 것도 하늘이죠. 연못에 하늘이 이렇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? 연못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. 그래서 이 연못이라고 하는 자연의 특징은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고요하게 고여 있지만 그 안쪽에는 굉장히 깊은 하늘이 잠겨 있어요. 그래서 제일 위에가 음효가 있고 아래가 2칸이 하늘이 잠겨 있다. 하늘이 짝대기 3개라 그랬죠. 잠겨 있다. 그래서 짧은 짝대기 하나, 긴 막대기 2개. 이게 이제 하늘이 잠겨 있다. 물 속에.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여기 이제 저거 보면은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다고 하는 것 같다가 알 수 있어요. 쉽게 짐작할 수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레, 진괴는요.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. 우레가 칠 때 어떻게 치죠? 우르르 쾅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우르르 쾅. 마지막에 쾅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음효가 2개 있고 밑바닥이 쾅 하는 이제 긴 막대기는 이제 저게 이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. 밑에 있는 손괴, 바람은 어떤 거죠? 바람은 어떻게 봅니까? 예. 쌩쌩 불죠. 이렇게 위에, 그죠? 쌩쌩, 특히 이제 심한 바람은 쌩쌩, 긴 막대기 2개는 양효는 쌩쌩, 바람이 계속 그렇게 불면은 사람이 날아가 버리겠죠. 그죠? 그렇게 안 되니까 걸어 다닐 수 있고 발을 디딘 부분은 살랑살랑 쌩쌩 살랑살랑 부면 되죠. 그래서 긴 작대기 2개, 그 다음에 짧은 작대기. 이렇게 이제 외우니까 저도 여기 쉽게 얘기해요.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거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고 하는 말이 있죠. 그래서 긴 거는 하늘 3개이라 그랬죠. 그래서 긴 막대기 밑에 지가 산이 아무리 높아봐야 하늘 밑이다. 그래서 짧은 작대기 2개, 음효가 2개 있는 걸 갖다 3개. 이렇게 외우니까 8개가 비교적 쉽게 좀 외워지던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죠? 이게 태괴, 진괴, 손괴, 강괴가
이게 모양이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실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배우면은 조금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팔괘는 만들어진 그 원리를 보면은 이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. 도생일, 일생이, 이생삼, 삼생 만물. 도가 하나를 놓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고. 그래서 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, 여기 빨간색 태극기에 걸린 중앙에 있는 그 태극이라고 그러죠. 그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인 우주의 그 생성 본질을 함유하고 있는,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 에너지가 고도로 응축된 뭐 그런 걸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런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태극이라고 보시면 되겠다. 그래서 하나, 도라고 하는 거는 이 무의 상태, 우주 만물이 탄생하기 전에 존재하던 노자가 말하는 그런 도라고 하죠. 그래서 도가 하나를 낳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가 둘을 낳죠. 음양. 그래서 태극에서 음과 양이 이제 양과 음이 이제 분할이 되죠. 그 밑에부터 이 구성 원리를 갖다 잘 보시면요. 이 우리가 건축물을 쌓을 때, 건물을 지을 때 1층부터 쌓죠. 1층부터 쌓고 2층, 3층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? 주역의 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양이 하나 있는데 그 밑바닥에 양은 똑같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양음이 하나 생깁니다. 이걸 갖다가 주계는 태양이라고 그러죠. 이걸 그 소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음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. 왜냐하면은 주역에서 중요한 것은 1층보다는 2층, 현재보다는 미래적인 그 현상이 더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음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2층에 있는 게 음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있습니다. 음도 마찬가지죠. 음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위에 다시 이제 양 하나, 음 하나 이렇게 되죠. 팔괘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태양이 이렇게 이제 밑에 두 개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죠. 그 위에 다시 양 하나, 음 하나 생기죠. 그 다음에 소음이 밑에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고 양 하나, 음 하나. 소양이 밑에 깔려 있고 양 하나, 음 하나. 태음이 밑에 깔려 있고 양 하나. 이렇게 해서 팔괘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팔괘를 갖다가 중첩해서 88이 64가 생겼는데 64개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하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생겨.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. 건의천, 택천, 이 화천대유 하면서 이게 이제 쭉 있는 이 괴 이름들을 갖다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. 다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. 그래서 여러분도 주역 공부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잘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참고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은 뭐 점을 갖다가 뽑아 보신다든지 혹은 주역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외워지겠죠. 뭐 천화, 동, 인괴, 택화혁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그 괴 이름은 저절로 이제 암기가 되죠. 이제.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 도표를 이용해서 그렇게 저장해 놓고 참고를 하시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